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 BNC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발 이슈가 좀 나와주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장중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페이스 유지하셔가지고 매매 그대로 이어가시면 된다는 말씀 일단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국 BNC 오늘 이슈 나와준 부분들 같이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떤 모멘텀이 붙어줬을까요? 한국 BNC가 오는 4월에 안트로퀴노놀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안트로퀴노놀이 이제 한국 BNC가 이제 기술 도입한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이지 않습니까? 국내와 뭐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독점 제조와 판매 권리를 좀 확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에 있는 골든바이오텍이 1월에 이제 임상 2상 그리고 1차 임상 시험 결과 데이터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 임상 시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3월 미국 FDA하고 긴밀하게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사전 상담을 미리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키워드가 좀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모든 피험자가 뭐 호흡부전이 없거나 사망하지 않고 100% 회복률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키워드가 이제 언제쯤 진행이 되냐는 가시적으로 이제 구도 자체는 나와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월이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었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 안에서 이 제로와 모멘텀 여러분 원래 있는 모멘텀일까요? 아니면 없는 모멘텀일까요? 네? 원래 있는 모멘텀입니다, 여러분. 한국 BNC 원래 있었던 모멘텀이 이제서야 노출이 돼줬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모멘텀이 나와줬는지에 대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와줬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 밴드 구간 아래로 내려와 줬어요. 그리고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돈이 무한정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왜 무한정 있는 애들이 아닐까요? 세력들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얘들이 뭐라고 돈이 무한정으로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심리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리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심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게 긴급 사용 승인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지금은 신청한다라고 하죠.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승인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주포들 입장에서는 좀 최선의 시나리오를 좀 보여주며 주가 관리를 해줬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맥시멈으로 홀딩할 수 있는 기간을 예시를 들어서 뭐 한 3월 말 그 정도까지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때까지는 메이저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가격 밴드 부근 아래로 내려와 주니까 주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이유는요. 당연히 모멘텀은 원래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었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부각받아줬었던 이슈인데 이제는 주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이슈와 모멘텀을 터뜨려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어느 정도 반등폭 보여주면서 또다시 움직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뭐 일동제약처럼 신고가를 가주지 않느니 뭐니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일동제약을 제외를 하고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 그렇게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뭐 현대바이오 정도인데 현대바이오를 어떻게 여러분 한국 BNC한테 비교를 하죠? 예? 그쵸? 그쪽은 이제 동물이고 이쪽은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어차피 세력들 또한 한 타임 물량 처리하려면 주가를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땡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물량 땡기면서 올려서 팔아먹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깔끔하게 수익 창산을 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 권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매를 통해서 가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준다라고 한들 그게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라고 하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처럼 판매를 했는데 이게 뭐 당연히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불편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메이저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리고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컨센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무리 잘 팔아도 어떻게 되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닝 쇼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후반형의 제일 무서운 점 중 하나예요. 그동안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키워드가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어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기준에서 시장이 예전에 예상을 했었고 꿈에 그려왔었던 기준치보다 못했을 경우에는 항상 어닝 쇼크 이슈가 있었었고 항상 차익 매물이 나와줬었고 항상 우려감이 붙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반토막이 나왔죠. 그러면 한국 BNC를 볼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상당히 기대감이 프리미엄이 큰 모멘텀인데 이게 실제로 승인이 나와주고 난 뒤에 매출과 영업이익 파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이게 우리의 기준치가 아니라 시장의 기준치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단 배너 보시면 저희 허균이TV 또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VIP 분들한테 나가는 종목을 또 동일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